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잡았다 내가 술래야 1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또 2, 3부도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드디어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드리려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중에 몇 가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부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 성격 구조, 방어 기제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했다면 2, 3부는 그러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주변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대처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다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비경계인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왜냐하면 그 단어가 짧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경계인들은 오직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갖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자신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경계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계인의 행동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일단 이것을 수용하라는 거죠. 이걸 수용했을 때 오히려 경계인들의 책임감이 커질 수가 있다. 경계인들이 매우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경계인들은 정말 구조를 안정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계인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밀착된 것도 아니고 아주 멀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경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들이 경계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경계성 구조가 조금 있다라고 느껴지면 더 상담에서 구조를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일관적이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계인들이 매우 불안해져요. 상담사도 명확하고 안정되고 단호한 그런 태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당신이 경계인의 치료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심리를 분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근데 만약에 경계인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원해요. 나를 치료해줘. 그러면 그건 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경계인들이 여기 보면은 누군가의 보호자 역할을 한 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보단 타인의 욕구를 채우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작업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경계인들도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작업을 조금 하면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까지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조금 작업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진짜로 뭐 연애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사실 내 역할이 아닌데 굉장히 과도하게 퍼주고 과도하게 요구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의 어떤 이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경계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라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에게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가 괜찮지 않은지를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일관적으로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시가 나와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대처하고 아주 디테일한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읽은 책이고요. 한두 개 정도 얘기를 드리자면 너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면 이게 비난으로 들리잖아요. 누구나 이런 말을 싫어해요. 근데 특히 경계인들은 싫어해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확 분노감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의 마음은 이래 라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건강한 경계라는 게 경계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그것들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가 화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그 감정을 다스리는 거는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돌려주는 게 결국 경계인들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 감정, 그 행동들을 결국 너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 라는 거기 때문에 경계인들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계인과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는 꼭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뭐 양육권 관련된 문제라든지 학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관련된 전문가 찾아가야 된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해야 된다. 뭐 이런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경계순 성격장애 안 고쳐진다던데 진짠가요?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게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뭐 책들이나 뭐 논문들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뭐 불치병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성격장애 자체가 성격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격장애든 힘들고 또 경계순 성격장애는 특히 더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뭐 절대 영원히 안 바뀌는 것이고 이런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경계인인 것 같고 내가 그 관계 안에서 그 소용돌이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드시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전문가와 의논해보고 필요하다면 자기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나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계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을 해볼 수 있어요. 잡았다 내가 술래야는 이렇게 리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